그 세상에 대한 그런 원망보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맞아.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데도. 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돌아갔을 때도 제가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직장에 갈 때 도시락을 사주시면 이제 귀퉁이 항상 남겨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으셨어요. 그거 한 숟갈 못 먹고 남겨오시냐고. 이게 식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닥치고 정말 배고파서 지낸 게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 정말 얼마를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그 개걸병에 걸리신 거예요. 개걸,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북한에서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겨난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허기지고 항상 배고파 있다 보니까 음식을 정말 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을 먹어요. 이거 항상 더 이제 먹으시려고 하셨는데 네.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책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이제 밝혔는데 아버지가 제 책가방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음식이랑 바꿔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빠가 돌아갔을 때 좀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가장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옥수수 하나를 못 훔쳐온다. 저는 아빠는 정말 고지식한 분이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아마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노동자, 회사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한테는 이제 또 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그 제사상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딱 왜? 봤더니 저희 바로 옆동에 저희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우리 흔히 말하는 베프라고 하죠. 네네. 그분이 계셨는데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니까 이제 오셨어요. 그분 입가에 그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분 입가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본인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친구의 제사상 음식을 이제 훔쳐 먹은 거죠. 장례식장에서. 네. 1997년도였어요. 근데 사실 북한 역사상 1997년도는 전무후무한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도 여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은주 씨가 마침 아버지도 여의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랑 언니랑 은주 씨 이렇게 셋이서 산으로 들러 먹을 걸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나마 이제 날씨가 따뜻한 계절이면 산에 뭐 나물도 있고 버섯도 있고 캐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네. 겨울이죠. 또 북한의 겨울은 우리 쪽 겨울보다 더 깁니다. 훨씬 길고 훨씬 춥고 그럼. 훨씬 더 배고픕니다. 영하 막 25도, 30도. 25도 보통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산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은주 씨네 이제 집에 어떤 세간살이를 다 집에 있는 걸 떼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 집에 있는 거 뭐 있는 걸 뭐 파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게 다 팔고 난 후에 더 이상 팔 게 없을 때는 그때는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심지어 그것까지 먹어봤어요. 토끼를 저희가 키웠었는데 그 토끼 똥이랑 그 무시래기가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마저 거기서 걸러가지고 이제 정말 아무 맛도 안 나지만 물에 끓여서 아휴, 넣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다가 어머니가 라진 선봉에 가면 그래도 좀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혹시 장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진 선봉은 그나마 좀 기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무역지대. 이제 그렇지. 네, 소문을 들어서 먹을 걸 구하신다고 이제 집을 떠나신 거죠. 아니, 낮은 선봉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선봉은 북한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중국과 교류가 좀 있으니까 물자가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풍부하겠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이제 막 났던 모양입니다. 경계선 밖에 북한 지역으로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혹시 거기 가면 뭔가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간 것 같은데
그 살고 계신 데가 은덕군이었죠. 네, 은덕이면 없어. 아오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낮은 선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진 선봉까지 제가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나중에 7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라진 선봉으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왕복 2시간 걸렸었어요. 걸어서. 그러면 이거 아오지 탐방이라고 하는데 은덕이죠? 네. 장군님의 은덕을 받았다고. 맞아요. 말로는. 장군님의 은혜와 덕을 받은 은덕. 엄마랑 언니가 식량을 구한다고 라진 선봉으로 갔거든요. 이제 가면서 하셨던 말이 한 뭐 길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하신 거예요. 집에는 누구랑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죠. 몇 그때가 11살입니다. 바로 그 11살에. 책 제목에 등장하는 바로 그 11살. 네, 맞습니다. 제가 엄마가 떠나시면서 한 15원을 주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15원이면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누구 알아서. 3일 버티라고. 네. 냉면 한 사발이 5원씩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밥 한 잔 사 먹고 두부밥 사 먹고 싶었죠. 5원짜리. 근데 그 나이에도 그걸 사 먹으면 이 속이 금방 또 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하지만 그나마 든든한 두부로 이제 장마당에 바로 가서 그 한 모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언니 올 때까지 아껴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애가 어떻게 아껴 먹습니까? 배가 고픈데 한 숟갈 먹고 뒤돌아섰다가 또 돌아서서 한 숟갈 먹고 그렇게 한 시간 만에 이걸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언니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 2번째 날부터인가 이제 엄마가 올 수 있는 길로 마중을 나 가끔은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라진 선봉으로 돈을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불쌍해 보이니까 그거 태워주긴 해요. 그러면 원정이라는 곳이 그 라진 선봉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차 타고 갔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엄마 안 오면 그때는 이제 걸어서 서비차 이때는 안 태워주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걸어서 오고 한 6째 되는 날까지 그렇게 엄마 마중을 거의 이제 매일 가다가 6째 되는 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엄마 마중 못 가겠다. 왜? 이게 첫날에 먹은 거 말고는 거의 먹은 게 없다 보니까 걸어오는데 힘이 붙이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진짜 처음에는 하나부터 이렇게 애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센 거예요. 하나, 10. 근데 안 와. 아, 너무 짧았어. 10부터 하나까지 세면 올 거야. 10부터 하나까지 세는데도 또 안 와. 아예 그래도 너무 짧았어. 이제 하나부터 100까지 세야지. 100까지 세고 또 100에서 하나까지 세도 안 오는 거죠. 그런 절망과 이렇게 기다림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 나도 엄마 마중 갈 힘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엄마를 마지막으로 마중을 나갔던 날이 6째 되는 날이었는데 아유.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가 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정말 이 돼지가 나를 땅에 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죽는 거는 많이 봐왔고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계속 이렇게 마중 나갔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야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설령 엄마가 나를 버렸더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의 책의 제목이 됐죠. 이제 유서. 그때는 유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다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도 엄마한테 내 마음을 이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쓰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종이가 막 이게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마에 대한 뭐 그리움 또 원망 이런 것들을 썼었죠. 참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죽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무엇라고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저희들의 상상력으로 사실은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도 없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11살 은주 씨가 실제 썼다는 유서 내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직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마중을 나갔어요. 엿새째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왜 아직 안 와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엄마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 11살 아기가 쓴 글인데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슬퍼요. 엄마 곧 죽을 것 같아요. 더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요라는 말이 가슴이 정말 아픈데 11살이면 사실 그 아이가 철들 때는 아니거든요. 한창 티 없이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을 때인데 11살의 은주 씨는 그때 어떤 심경으로 이런 글을 남겼나요? 일단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는 버려졌다는 그런 마음에 좀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더라도 내가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썼었는데 민망하지만 엄마가 그날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날 돌아오셨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 없이 제가 쓴 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첫 마디가 다 같이 죽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빈손으로 아이고.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엄마가 다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진짜 좀 엄마가 날 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도 엄마랑 같이 죽고 엄마가 있다는 게 이제 좋았었던 것 같아요.